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바로 억울한 나라의 놈놈노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다가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게 된 검사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점점 억울해지는 경찰 이야기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1타 강사 조진웅이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금융범죄 실화극입니다. 영화 블랙머니 찾아줘. 검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구속시켜주세요. 네. 어느 날 자살한 채 발견된 한 여성. 장민혁이 누구야? 전데요.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그 검사가 날 만지며 짓거린 말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이 여자 자살 아닙니다. 그거는 나오잖아요. 야! 검찰 내 문제적 검사 양민혁을 궁지로 내모는데요. 아닙니까? 이런 거만 내보면 뭐 평생 성추행범 딱지를 붙이고 살라기 말입니까? 이거 내가 수사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던 그는 언니가 얼마 전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야, 죽은 그녀가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야, 근데 팩스를 보낸 게 누구야?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요 증인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 당시 차장은 지금 국장이 됐고 국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됐어. 대가성 승진. 한편 스타펀드의 법률 자문이자 대형 로펌의 엘리트 변호사인 김나리는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혹시 압력 나오셨어요? 대한은행의 매각 과정에 의심을 품던 중 대한은행 헐값 매각 근거가 됐던 BIS 보고서 아시죠? 야, 나리야. 양민혁 검사와 마주치는데요. 그 스타펀드하고 금융당국 결탁했어요. 김변 눈에 왜안 보였습니까? 결국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박사님.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아니 저 내 말을. 그녀는 적과의 공조를 택하기에 이릅니다. 이거 검사의 눈으로 여기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몰래 수사를 이어나가던 양 검사. 한국에 돈 있는 놈들이 500억. 6천억 넣고 스타펀드 지들 돈은 겨우 1,600억 뿐이라고? 드디어 이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만 실체에 다가설수록 이 사람들이 위협은 거세지고 딱 2명이 들어와. 회유는 더욱 달콤해지죠. 알잖아, 우린 자네 누명을 벗겨줄 힘이 있다는 거. 과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건을 덮는다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금융 범죄 실화극. 감당할 수 있겠어. 영화 블랙머니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전 S대 교수 김경호 씨가 교수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 석공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하얀 전쟁,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사회성 짙은 영화를 만들어 온 70대 노장 정주영 감독의 신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랙머니는 일명 론스타 먹튀 사건으로 불리는 희대의 금융 범죄를 대중적 언어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점이 바로 블랙머니의 매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대한은행을 외국계 투자회사 스타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배경이 되는 론스타 먹튀 사건은 2003년 미국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비싸게 팔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막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죠.
때문에 시나리오 초고가 나오는 데만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나리오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 속엔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자산 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먼저 단서를 모으고 조립해 실체에 접근하는 추리 영화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모입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살한 사람이 보낸 문자의 마침표. 원래 언니는 마침표를 안 찍거든요. 그냥 줄만 바꾸고. 근데 여긴 문장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좀 이상해요. 보세요. 300만 원 달러로 환전했는데 94.645달러 손해봤어요. 잠깐만. 얘네들 우연한 계기로 적용해본 환율 계산 덕에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가 밝혀지는 등 200억 나오는데요? 딱 200억. 딱 200억. 뭐? 범죄를 수사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였는데요. 500억. 범인은 바로 너! 이런 기분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간 원화가 달러로 바꿔서 들어왔다. 즉, 이 돈의 주인은 한국인이야. 그렇습니다. 주인공을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 검사로 설정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허위 보고서. BIS 비율 조작한 서류. BIS가 뭐야?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건데 BIS 비율이 관객은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주인공 양민혁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가는 속도와 리듬에 동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파일 복사하면 되지. 내가 잠깐 볼게. 이거 진짜 성질머리 하나도 안 변했어. 잠깐 볼게 그러면. 볼게. 후배입니다. 서울지검 양민혁 검사는. 나 검사 싫어해? 나도 PD 싫어. 또한 다소 늘어지는 타이밍에 적절히 터지는 유머 역시 영화의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야, 이 새끼야! 부장 그리고 욕 좀 하지 마십시오. 서울지검의 막프로 양민혁 검사를 연기한 조진웅 배우는 그야말로 흡입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성추행 때문에 다 묻혀버렸잖아. 아니, 동료 검사들의 눈칫밥을 먹어가면서도 거침없이 직진하는 모습은 물론 불법 도청하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마프로였군요. 20억부터 시작하지. 달콤한 제안 앞에 흔들리는 현실적 모습까지 그쯤 해두고 이제 넓은 세상으로 나와.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명량, 끝까지 간다, 독전 등 43편의 영화로 1억 명이 넘는 관객들과 맞이해온 배우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연기였습니다. 또한 연기 경력 도합 400년을 자랑하는 조연들의 구멍없는 연기력 또한 화제였죠. 좀 있으면 가라앉겠지. 저러다가도 생업에 돌아가야 하니까. 특히 배우 이경영이 사건의 몸통인 전 총리 이광주를 나라 경제는 우리가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책임져.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기파 배우 문성근이 국내 최대 로펌 대표 강기춘으로 분해 극에 긴장감을 더했죠. 그 자네 선택에 따라서 그 자네 선배 서건영 변호사? 구속은 면할 수 있어. 그야말로 사회권력 카르텔의 민낯을 직격하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극한 직업을 통해 천만 배우 대열에 합류한 이한희 씨입니다. 스타펀드 먹튀에도 올라오고 미국에서 날아온 애야. 그리고 오자마자 대한은행 구조조정 권고했고 2주째라고. 그 덕에 수백 명이 이주가 뭐냐? 쫓겨났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김나리로 반대 지점이 있는 양민혁 검사와 공조를 하며 진실에 다가서는 인물이죠. 페이퍼 컴퍼니 주주와 차명인데. 선과학이 비교적 극명하게 나뉘는 영화 속 유일하게 경계선 캐릭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받아요. 우리 아빠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 아이고야, 아버지도 못 말리는 딸내미네. 스타펀드가 소유한 대한은행 맞습니다. 극중 김나리는 양민혁 검사와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선보이다 극 후반 긴장감을 확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나리야, 사실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도 전신에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영화 블랙머니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검사, 경찰, 스폰서에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영화 부당거래 찾아줘. 실종됐던 김나리 양이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돼. 해결할 좋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광역수사대 에이스 최철기 반장. 나이런 놈이 먼저 팀장 달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팀장 자리를 후배에 뺏겨 자존심을 굴긴 그에게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시죠, 진짜로. 들이받긴 뭘 들이받아? 은밀한 지시 하나가 내려옵니다.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 잡고 걸고 재판 때리고 집어넣고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그 길로 최 반장은 조폭 출신 건설업자 장석구와 일생일대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준다. 여기 이 중에서 범인 나온다. 그들에 의해 캐스팅된 이동석은 정과도 좀 있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모진 폭행과 회유 끝에 그것만이 아니야. 진범으로 둔갑하죠. 나 지금부터 범인해라. 그런데 그때 최철기 그놈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스폰서의 부탁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던 검사 주양. 주검사. 하, 요거 봐라. 나한테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야? 우연히 최철기와 장석구가 얽힌 장석구? 거래의 내막을 알게 된 그는 저번에 내사하던 장안동 오라시 사건 가지고 검찰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영장 신청자가 주영 검사라는데요. 마구잡이 기소와 언론 플레이로 최철기 반장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요새 여기 문신한 애들도 받아주나? 남양주에 세주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일이 하나 터질 것 같네요. 뭐야 이거? 장석구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인 행동을 개시하죠. 반장님 일 좀 편하시라고 잘 나온 사진 몇 장 골라갖고 그 검사한테 보냈으니까 뭐 크게 일 벌리지 못할 것 같네요. 역전된 상황. 궁지에 몰린 최철기 반장은 급기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로 마음먹는데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니들하고 그만 좀 엮이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잔혹한 게임의 법칙. 영화 부당거래입니다. 영화 부당거래는 류승환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사회 부조리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와 또 박력 있는 연출로 2011년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는 검사, 경찰, 스폰서에 물고 물리는 관계를 예측 불허의 드라마로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부당거래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네, 부당거래는 그간 류승환 감독의 전작과는 달리 액션보다는 인물들의 욕망과 관계가 그려지는 드라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태경 김양수 회장 건관 최철기라고 우리 에이스입니다. 장부만 찾아. 시간은 1분 준다. 일도 잘하고 소신도 있지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승진을 위해 애먼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경찰. 여기 진술 내용 장마다 지장 찍어. 아니 세금 낼 것 안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양복 누가 챙기나? 스폰서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내가 더 좋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에이, 언론을 입맛대로 이용하는 검사.
이익을 위해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건설업자까지. 딸내미가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은 게 이쁘장하네. 응? 모두가 악랄하고 치열한 인간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죠.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인물들이 마치 우리가 언젠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류승환 감독은 영화를 찍다 보니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더라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죠. 다큐멘터리급 현실감을 완성하는 데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나쁜 경찰 최철기와 비열한 건설업자 장석구가 한강변에서 부딪히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좀 과하시네. 유도 기술로 장석구를 매다 꽂으면서도 초조한 표정을 감출 수 없는 황정민 배우의 표정 연기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잘못되면 알지. 정말 일 좀 잘합시다.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폰서 검사 주양 역의 류승범 배우가 등장할 때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특히 영화를 대표하는 명대사가 대부분 주양의 입에서 나왔었죠.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언뜻 코믹해 보이지만 권력층의 이중성과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대사들은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 가지 패러디를 낳기도 했죠.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불린 줄 알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생각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찰진 명대사가 가득한데요. 그 이유는 부당거래는 악마를 보았다의 작가이자 그리고 신세계 마녀의 감독이기도 한 박훈정 감독이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류승환 감독님은 당시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구성은 박훈정 감독이 썼지만 디테일한 이런 대사는 본인이 썼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류승환 감독이 촌철살인의 어떤 매력을 가진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니네 돈 먹었지? 그렇죠. 감독의 첫 번째 천만 영화인 베테랑에서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같은 명대사가 등장하기도 했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허허이가 없구만. 허허이가 없구만. 이런 명대사가 있기도 하죠.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마라. 무엇보다 두 영화를 비교하며 재미있는 것은 황정민, 마동석, 유해진, 천호진 배우 등 부당거래에 등장했던 14명의 인물들이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9년 뒤 베테랑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동시다발로 존재하는 인물들을 보는 것처럼 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잠깐만.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네,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와 스토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 선택도 남달랐습니다. 극초반 최철기가 장석구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장소는 멋있다. 도심 속 고층 빌딩 옥상. 대경 김양수한테 니네같이 법 안 지키는 새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박수를 한번 합시다. 이들이 내세운 이상구가 가짜 범인임을 눈치챈 주양과 최철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사람들로 붐비는 노천 카페이죠. 이런 시간에 범인이나 잘 잡자. 엄청난 사실들을 조작하는 장소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출, 연기, 로케이션까지 나무랄 데 없는 촘촘한 범죄 스릴러 액션 영화 부당거래.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억울한 나라의 놈놈놈이란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보았습니다. 끝으로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을 편도로 끊어주고 싶은 악인들이 등장하는 영화 두 편을 믹스앤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희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뭉친 사기꾼들 영화 운입니다.
희대 사기꾼 장두칠이 지난 12월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의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저 새끼! 누군데 저 새끼가? 그 사기꾼만 골라서 사기치는 그 새끼요. 지능형 사기꾼 지성만이 그의 죽음이 사기라 확신. 장두칠이 중국에서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죽음을 위장하고 중국을 빠져나갔어. 너도 헛소문을 믿는 거야? 헛소문 아니야. 내가 만났으니까. 사건 담당 검사인 박희수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잡자. 검사님께서는 알아? 원하는 게 같으니까. 사정사정을 하라고 너한테? 죽어도 못해! 여기에 연기되는 사기꾼 고석동부터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않아? 비주얼과 손기술되는 문제적 캐릭터 춘자까지 합류. 환상의 팀을 결성하죠.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우리한테 접근한 의도가 뭡니까? 매력적인 꾼들의 예측 불허 팀플레이. 제대로 한판 벌여보죠. 영화 꾼입니다. 이 영화는 현민의 데뷔 후 가장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덕분에 2017년 개봉 당시 400만 관객이라는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매력꾼 영화 꾼. BTV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희대의 사기범 실화, 영화 마스터입니다. 피라미, 유사수신, 그딴 소리 다 잊어버려요. 우리 원네트워크, 세계 최초의 금융 투자 회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단계 기업 원네트워크의 진 회장을 추적해온 김재명 형사는 네 차로 가면 자진 출두고 저 차로 가면 이미 동행. 제 차로 가겠습니다. 진 회장의 최측근 박 장군을 압박. 그 전산실 위치 진연필 로비장부 2개면 된다. 그것만 생각해. 아유, 재밌겠네. 정재계를 넘나드는 진 회장의 비리 네트워크까지 뿌리 뽑으려 합니다. 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하지만 진 회장은 시작해.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유유히 수사망을 빠져나가는데요. 나도 그건 세상 뒤집어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사기, 수사, 줄타기의 달인들이 펼치는 브레인 서바이벌. 세계들 나옵시다. 영화 마스터입니다. 이 영화 마스터는 2004년경부터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무려 4조 원의 돈을 가로챈 조이팔 사기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사건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영화는 추격과 사기, 배신이 난무하는 치밀한 구성으로 영화적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연기 마스터들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영화 마스터,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매치, 억울한 나라의 놈놈놈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금융범죄의 실체와 마주한 검사, 영화 블랙머니. 조작범죄의 늪에 빠져버린 형사, 부당거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